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 한국사람 5번째 게스트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책에서도 8개의 유망 분야를 뽑으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요즘에 또 가장 많이 보시는 테마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이 책이 한 2달 전에 나왔죠, 그죠? 제가 네, 알기로는. 맞습니다. 일단 저는 또 8개의 산업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8개 중에 전기차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말한다면 그냥 자동차 산업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구조상 자동차 산업,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을 이제 앞으로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은 아까도 정치 이야기도 했지만 어느 당이 되던 국가 정책 산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자동차가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는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현대그룹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세 종목 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은 연료의 미래한데요. 이제 가솔린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시장점이 이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대그룹들이 미리 진출을 한 거죠.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들. 삼성이 삼성 SDI, LG가 LG 에너지 솔루션, SK가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보면 그룹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은 사실은 좀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K배터리의 미래를 알고서 미리미리 투자를 한 거니까. 그렇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그건 마찬가지죠. 좀 전에.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또 부품 현대모비스까지, 또 배터리를 만드는 방금 말한 K배터리 3인방, 거기에 추가로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인데요. 자율주행의 사실 근간은 전장 부품부터 시작되는데, 전장 부품은 어찌 보면 IT 기업들이죠.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삼성전자가 있고 또 LG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 하나만 꼽으라면 자동차 산업, 그 중에서도 가솔린 자동차는 아니니까 연료의 미래하인 전기차, 주행의 미래하인 자율주행,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아무래도 다 대기업들이니까 얘네들 주가가 10배 오를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연결된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그래서 중견, 중소 그 상장사들이 잘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배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은 4배, 5배가 오르고요. 네네.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K배터리 완성체 3인방이 2배가 오르면 K배터리 소부장은 3배, 4배가 오르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요즘에 가장 최근에 예를 든다면 작년 1년 동안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또는 LG화학, 지금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분사를 하긴 했지만 그 전 LG화학으로 치면 작년 1년 동안 상승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연말까지도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는 5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10조, 50조, 100조짜리가 2배 오르긴 힘들지만 5천억짜리가 3배, 4배 오르는 건 좀 더 쉽다. 이건 어찌 보면은 재무관리에서 이제 베타계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장이 움직일 때 그 종목이 얼마나 움직이냐인데 대형주는 당연히 베타계수가 낮겠죠. 무거우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인데 5천조가 되진 않겠죠. 근데 언젠간 되겠죠. 몇십 년 후에. 그 언젠가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수 있을까 정도의 언젠가죠. 근데 이제 500조짜리가 5천조가 되는 것과 5천억짜리가 5조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좌 잔액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으로 1억?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1억이 됐어. 1억으로 10억? 그것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10억이 100억 또는 100억이 1000억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생각하시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주가가 왜 더 빨리 움직이는지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일반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사이트 같은 거 있다 하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유튜브 채널은 이 채널이 가장 도움이 되겠죠? 책은 이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네. 그거 말고요. 네. 책은 또 이제 우리 강한국 저자님의 많은 책들. 네.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왜 강한국 저자님 또는 제가 쓴 책 이렇게 말씀드린 걸 더
노멀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스트셀러 읽으시면 돼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저는 이 책이 좋아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베스트셀러 순으로 읽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 매니악적인 영화보다 남들이 많이 본 영화, 남들이 많이 본 드라마, 음악도 음악 순위에서 1등부터 100위까지 그냥 듣고요. 그 이유는 주식병이에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내가 이 종목 진짜 좋다 하고 사서 갖고 있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3년, 5년, 10년 동안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좋아하는 종목은.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남들이 다 같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떤 책을 봐야 돼? 남들이 본 책 보면 돼요. 그냥 상승 추세에 있는 책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팔린 책이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팔린 책은 사실은 최근 많이 팔린 책도 있지만 이제 뭐 스테디셀러라고 우리가 그쵸.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연봉이 좋은 책이네요. 제가 주식을 처음 했던 정말 20년 전부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 피터 린치 아저씨 뭐 피터 린치 책도 있고요. 그레이엄 책, 버핏 그런 거네요. 뭐 버핏 책, 피터 린치 책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왜 이게 스테디셀러인 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스테디셀러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주식은 또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모음이니까 요즘 나온 책들 뭐 이렇게 책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는 사실 이것도 역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공시 시스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자공시.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주식시장에서의 원데이터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HTS의 자료들. 가격. HTS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나오는 기업의 공시들 이것들을 가지고 경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애널리스트의 분석 기업 탐방이 아니라면 그냥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보고 쓰는 거죠. 뭐. 또는 경제 기사들 보면 오늘 장이 어떻게 마감했고 외국이 얼마고 그 HTS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경제 뉴스처럼 글 쓰고 싶다, HTS 보면 돼요. 애널리스트처럼 글 쓰고 싶다, 다트 사이트에서 기업 공시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원데이터를 진짜 볼 줄 알아야지 남들보다 좀 빠른 정보를 입수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공시 시스템 그리고 특히 HTS는 저는 뭐 매일 분석을 하니까 매일 장이 마감하면 아까 뭐 수급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이나 기관이 오늘 뭐 순매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상승률은 어떻게 됐는지 또 시가총액 상위 그룹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거 익숙해지면 한 30분만 봐도 하루의 흐름 딱 알 수 있거든요. 또는 나는 매일매일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한다면 매일 보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토요일 하루 날 잡아서 한 3시간 정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는지 일주일 동안 주간 흐름은 어땠는지 일주일 동안 다트 사이트에서 중요한 공시 나왔었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는 갖고 있으면 된다. 다트 사이트랑 HTS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는요 요즘 시대에는 필수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열심히 뭐 일만 하고 투자 안 하시고 그냥 아파트 한 채만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죠? 투자는 당연히 필수고요. 그 두 가지 시대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키워드로 두 가지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금리 시대죠. 그리고 100세 시대고요. 네. 그럼 고금리 시대고 60세 시대 때랑 어떻게 바뀌었냐? 네. 고금리 시대 60세 시대 때는 은퇴를 50살, 뭐 55살에 하시면 한 5년, 10년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5년, 10년만 사시면 되는데 퇴직금을 평생 직장으로 받으셨잖아요. 그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달 생활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라는 개념이 필요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은 반대의 시대가 됐죠. 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럼 내 원금 까먹다 끝나잖아요. 그럼 물가상승률을 이겨내지 못하죠. 또 은퇴의 삶이 너무 길어졌어요. 은퇴를 50 또는 55, 60에 하면 그 은퇴할 때까지 사는 만큼 더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요. 50살에 은퇴를 하면 100살까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네, 50년. 그러면 적어도 나의 근로소득이 없을 때 자산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투자는 필수고요. 또 하나는 저축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저축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젊은 분들에게 은행에 저축을 하기보다 주식에 저축을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투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재무관리의 기본이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은행이 위험해요? 주식이 위험해요? 주식이 위험하죠. 고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이에요. 은행 금리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낮다면 주식시장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겠어요, 그거? 네. 아무도 안 하죠. 네. 위험한데 돈도 안 주면. 위험한 이상 돈을 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근데 1월 달에 내 친구는 30% 손해봤다는데? 맞습니다. 자, 은행에 넣으면 매달 똑같은 또는 매년 똑같은 쥐꼬리만한 이자를 줘요. 정말 쥐꼬리도 안 줍니다, 요즘에. 1% 주죠. 근데 주식은 어떤 해에는 2배도 줘요.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3월달 저점이 아까 말씀하신 1400%대에서 3400까지도 갔잖아요. 그러면은 3300까지 갔죠. 그럼 적어도 2.5배 올랐죠, 지수가. 그럼 그때 1년 동안은 내 원금의 2배를 준 거예요.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억 5천을 줬어. 그 은행은 1%인데 여기는 150%를 줬으니까 은행 금리로 치면 150년치 이자를 준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방에. 1년에? 네. 근데 이제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좀 뺏어가죠. 한 20% 정도 그렇죠. 뺏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투자 철학을 가지면 돼요. 어떻게? 누적으로 중장기로는 무조건 은행보다 높아. 근데 어떨 때는 이만큼 주고 어떨 때는 뺏어가고 해. 그걸 인정하면 뺏어갈 때 사실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줬으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나는 그동안 벌었고. 근데 또는 야, 나 이제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뺏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네. 금방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버티면 돼요. 시장에서 적어도 5년, 10년. 그래서 저는 한 종목을 5년 갖고 있어, 10년 갖고 있어라는 말은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근데 주식시장에 3년, 5년, 10년 남아있으면 은행금리보다 무조건 더 봅니다. 평균값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값으로 해요. 은행은 평균값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줍니다. 그잖아요. 제가 저것마나 내 친구가 저것마나 우리 어머니가 저것마나 똑같은 이자를 주겠죠. 근데 주식시장은 개인별로 다르게 줘요. 천차만별이죠. 그것도 어떤 심지어.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올해 1월 동안 지수 상승률이 예를 들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10%였다면 평균값으로 10%의 수익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50%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손해를 주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철학 2가지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는 오래 주식을 하면 은행보다는 무조건 더 좋아. 두 번째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좀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오래 살아남고 공부하신다면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또 하나는 특히 젊은 분들은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돈 마련할 때까지 은행에 넣을 거야 라고 하는데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넣으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원가가 평균화 된다는 얘기죠. 지금 1월 달에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내가 1월 초에 돈을 넣었으면 나 1월 초에 돈 넣은 거 내 월급에서 100만 원 넣었는데 20% 손해봤어. 더 기분 좋아야죠. 왜? 나는 매달 넣을 거니까. 매달 100만 원 넣을 거니까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지금 역으로 약간 올라가면 기분 나빠야 되잖아. 앞으로 넣을 건데 이미 넣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매달 똑같은 돈을 주식장에 넣으면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날수록 은행 금리보단 무조건 더 높은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여기서 이제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첫 번째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예금보다 수익이 높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근데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수익을 주지는 않는다. 주식시장이 10% 오르면 어떤 사람은 50% 벌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30%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젊은이들이 적금을 할 때 그 은행 적금을 하지 말고 주식 적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싸질 때는 좀 더 많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그 비쌀 때도 뭐 좀 주식을 살 수 있어가지고 결국 이 파이는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걸로 슬슬 끝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인생 후배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주식에 좀 이렇게 매몰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주식 잘 되면 나 전업 투자할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 또는 좀 안 되면 다 때려치고 싶어 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20년 이상 하면서 직업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제가 초반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엔잡로 제가 직업을 쳐보니까 7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돈을 버는 게 직업이에요. 돈을 못 보면 취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작년 1년 동안 돈을 벌었던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7개가 있으세요. 작가로서도 수입이 있었고 유튜브로서도 네. 수입이 있었고 슈퍼개미로서도 수입이 있었고 기업 대표로도 수입이 있었고 이렇게 뭐 어디 가서 강연에서 또 받는 강사 수입이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싶은 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수액 떨고 자랑한다면서요. 네, 자랑 좀 하세요. 저는 사실은 제 직업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소득은 결국은 자산소득, 투자수익이죠. 투자수익과 자신의 몸값이죠. 몸값 소득이 있어요. 뭐 근로소득이 됐던. 근데 좀 이 소득 중에 자산소득에만 좀 매달리시면 나중에 좀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간에 수익이 나와서 나 전업 투자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쉽게 또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베이스를 좀 깔아놓는다면 나의 직업을 좀 깔아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투자 수익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선 그 베이스인 자기 자신의 직업 수입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좀 요즘 1월달에 장이 안 좋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좀 원칙을 좀 갖고서 제가 생각하는 아까 원칙은 말씀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3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라, 주식 참 어렵다. 이 3가지를 인정하는 순간 주식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주식이 어려우니까 손해도 나는 거고 또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내 계좌가 쪼그라졌어도 다시 또 일어나고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언젠간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주식 철학이나 좌우명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즐거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사실 분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수익 자체도 여러 소스로 분산 투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산만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러님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